대법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제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주 2회 심리를 열며 속도를 내는 건데,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속도전 양상을 볼 때 대법원이 대선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해진 상황. 결국 대법원이 이처럼 속도를 내 대선 전에 판결을 낸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대선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고등법원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대선 전 확정 판결에 이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선고하는 파기 재판입니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법률가 대다수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기득권이 달라붙어 이재명 후보를 막으려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문통을 기소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저들이 덮으려는 뉴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에 승은의료재단 만들어서 노인 요양병원 만들어서 그 23억인가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아서 1심 유죄 나오고 뭐 2심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받았고, 동업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다 유죄받고 했는데 혼자만 최은순 특혜 빠져났잖아요. 아니야 원래. 그 책임 면제 각서인가 말도 안 되는 거 써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랏돈 빼먹는 거 이미 재미를 봤고, 걸려도 나는 깜빡 안 가. 그리고 그냥 23억만 번 거잖아요. 그 재미를 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2013년에 만들어서 2015년에 문제가 되는데 2017년에 다시 이 노인 요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최은순 일가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괴물이 됐는데, 이거 그냥 대한민국 검사들이 만든 괴물입니다. 그렇지. 대한민국 검사들은 최은순 그 김건희 일가 보면서 반성해야 돼요. 최은순 김건희 가족이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저렇게 불법적으로 보이는, 일단 취득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으로 보이는, 그런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요소요소마다 검찰이 등장해서 그렇죠. 다 봐주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 전에 김건희 씨의 관계가 있던 검사,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아주 검사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더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사위가 대통령이니까 야 이거는 말라면 안 되니까 기본은 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몇 년 전에 김장김치를 담궜는데 간이 맛있게 잘 됐는데 최은순 씨가 와서 먹어보더니 굵은 소금을 계속 집어서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맛있으면 많이 먹는다고? 짜야 덜 먹을 거 아닙니까? 덜 먹게 하려고. 짜야 덜 먹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제가 보도를 하자마자, 저도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보도를 하자마자 메일이 왔어요. 메일의 제목이 이겁니다. 온 요양원의 어머니를 모셨던 죄인입니다. 그 방송에 나오신 걸 보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주 배고프다 하셨습니다. 과일이랑 우유가 먹고 싶다고 하셨고, 온 요양원 건너편 식당에서 좋아하지도 않던 짜장면을 드시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한정식을 사드리면 생선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고요. 요양원 측에서는 당뇨식이라 배고플 수 있다고 하셨고 수긍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나름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어요. 취재하셔서 아시겠지만 온 요양원은 1층을 카페처럼 꾸며놓고 면회하게 합니다. 계약 당시에만 방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방을 가보고 싶다고 하면 면회 오는 가족이 없는 분들의 심정도 헤아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회를 오면 생활실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올려보내요. 못 보게 하는 거지. 1층은 잘 해놨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기고 잘해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면회가 오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아니 저런데 왜 맡겨라고 하잖아요. 몰라요, 보호자들이. 생활관을 안 보여줬구나. 안 보여줘요. 네, 안 보여줘요.
자, 또 볼게요. 어느 날 면회하면서 얼굴에 뭐 좀 바르지. 지난번에 사다 준 거 순한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로션을 사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배고파서 로션을 짜서 드셨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요양원에서는 치매가 진행되느라 그렇다는 말과 함께 잘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코로나로 면회도 쉽지 않았던 어느 날 위독하시다고 구급차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끔찍했어요. 좀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거나 아니 모시고 가라고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안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딱 봐도 야 이거 돌아가시겠는데? 그 정도 나는 돼야.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병원 가야 된다고 구급차 보내라고 해갖고 그 돈도 자식이 돼갖고 지금 구급차 보낸 거 아닙니까? 더 충격적인데 입원 후 퇴원 후에 다시 돌아올 거냐고 연락을 받았고 다시 들어올 거냐 퇴원을 하면 오빠와 저는 그 요양원에 다시 엄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물품을 찾아왔지만 저희 엄마는 늘 외할머니가 주신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그 반지조차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들어가면 노인이 입수하면 귀중품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걸 걷어가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또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결국 대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덕수 필패로디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총리라는 원죄와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무책임, 정치인 DNA 부족, 지지율 답보 등 4가지가 실패론의 주된 근거입니다. 친윤의 등떠밀기와 한덕수의 노욕에 합작품이 될 대선 출마는 국민의힘의 괴멸을 앞당기는 촉매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덕수 본인에게도 50년 넘는 공직 생활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 명확합니다. 한덕수의 대선 패배를 예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정권 2인자로서 공동 책임론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연루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이 내란 종식인데 한덕수가 대선에 나온다는 건 어떤 명분을 대도 다수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정권의 총리로 허다한 국정 실패의 책임을 혼자 비껴가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초 비현실적인 한덕수 차출론은 윤석열 파면 후 패족으로 전락한 친윤계의 살아남기 전략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한덕수는 처음엔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며 권력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수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한덕수 대망론을 꺼내자 점차 흔들리더니 이젠 노골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난가병 증세입니다. 무능한 떡수가 결국 정권 교체 뒤 수사를 받을 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 갈 곳은 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